오늘은 국가별로 몇 가지 주요 이슈 기사들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얘기를 드릴 건데, 약간 얘기의 흐름이 듬성듬성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뉴지원 기사인데요. LG화학 분할이 긍정적이라던 증권사가 오히려 200억을 팔았다 이렇게 나왔죠. 200억이란 규모는 뭐 LG화학의 시총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다만 애널 보고서는 좋다고 내놓고 해당 증권사는 그 기업 주가를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게 아니고 매도를 쳤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국내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케이스들은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뽑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준 어떤 보고서에 대해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걸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따르는 거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의견도 똑같습니다. 다른 의견과 종합해서 이제 검증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균형에 잡힌 어떤 그러니까 리포트나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되고, 이미 전 동영상에서 뭐 금값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얘기들을 드렸지만 개별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믿기보다는 항상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어제 유럽장이 독일은 4%가 넘게 빠졌습니다. 3, 4% 빠졌고, 미국장도 1% 중반까지 빠졌는데 다우는 2% 가까이 빠졌죠. 근데 나스닥은 0.13이에요. 거의 안 빠졌잖아요. 어제 유럽장이나 이렇게 빠진 이유가, 유럽장이 빠진 이유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되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이번엔 검은 돈 2,300조 돈 세탁 파문, 도이치방크 8.7% 폭락했다고 나왔잖아요. 도이치방크 독일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JP모건, 그 다음에 시티뱅크, BOA 이 세 가지 주식이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우가 상대적으로 빠진 게 세요. 기술주만 있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죠.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국하고의 계속 뭔가 텐션이, 그러니까 긴장 관계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희망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사망하신 진보 쪽의 대법관 자리에 대해서 트럼프가 대선 전에 보수 쪽을 지명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민주당이 뭐 협상이고 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기부양 협상 이런 거 없어 뭐 이렇게 가는 거라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나온 거고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트럼프가 사실은 뉴스이스 기사입니다. 틱톡에 관련해가지고 오라클하고 협상이 승인됐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나왔었는데, 갑자기 또 합의 승인 안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 여기 밑에 기사 보면은 틱톡의 소유 국가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새로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 지분 80%를 보유할 거라고 그래요. 자기네가. 근데 오라클 쪽은 또 오라클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지분을 가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지분 80%를 바이트댄스가 보유하면 승인 안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기 틱톡에 대해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계속 운영하는 한 미국 운영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아직 이건 안개 속에 가 있는 것 같아요, 틱톡 문제는. 그 다음에 KBS 보도인데, 미 사망자가 20만 명, 독감과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 팬데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보여드렸지만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내려오다가 살짝 머리를 들었잖아요.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놀라운 건 이게 20만 명인데, 이 20만 명이 베트남하고 미국 전쟁,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전사자의 2.5배나 된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얼마나 희생당하는지를 여실히,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일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트럼프가 또 뽑힐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개인주의 얘기를 하지만 참 특이합니다. 아무튼 이거는 매경 기사인데요. 유럽
또 재확산의 그 악몽에 지금 다시 시달리고 있는데, 미국은 확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지만 유럽은 쭉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걸 어제 유럽 CDC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독일 보면 스페인 코로나 통제 불능이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스페인 거거든요. 이게 스페인 걸 보면 이 확진자 수가 쭉 늘어서 이제 만대로 다시 올라갔다가 최근 좀 떨어졌는데, 오히려 프랑스가 더 세거든요. 여기 보시면 프랑스가 5,000대, 지난번 팬데믹 때도 5,000대 있었는데 높은 게 7,000 빵 올라온 거 있긴 하지만 5,000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4,000 가까이 갔어요. 14,000이 넘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2배가 넘으면 프랑스에 대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밑에 기사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을 맞았던 3, 4월 대규모의 환자 수용 시설로 탈바꿈했던 마드리드 소재 대형 정시장 2폐만은 다시 환자 수용실로,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이었던 얼음공전은 다시 시신보관소로 쓰이게 된다라고 써 있는데, 스페인 확진자는 늘어났지만 사망자는 그렇게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확진자 수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망자 수는 극히 낮아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 추세가 이 월드오미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상할 수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 위주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과거에 비해서 치명률이 좀 낮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노령 환자도 치명률이 낮아지는지에 대한 기사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늘어나는 확진자 되는 숫자들이 젊은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치명률이 줄어든다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고요. 젊은 사람이라고 한다는 건 활동성이 크다는 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령 인구보다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측면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제력이나 자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확산세를 잡으려면 결과적으로는 활동을 통제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의 존슨 총리가 그 전체적인 봉쇄보다는 부분적인 봉쇄에 무게감을 들고 지금 계속 연설을 하고 있듯이, 다시 전체 봉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분 봉쇄로 간다는 건데, 부분 봉쇄로 간다고 해서 완전히 막을 수가 없죠. 사실 완전 봉쇄로 가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쪽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델을 따를 수 없는 게 지금 서구 진영이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W자의 회복, 그러니까 우측이 높은, 상대적으로 이제 락다운 때보다는 덜 수축되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속도가 더 이제 지금까지 올라왔던 락다운 이후에 계속 매월 좋아졌던 그런 패턴이 올라오는 걸 멈추고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도 현재는 제로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을, 겨울 때 트윈 팬데믹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은 보고서 중에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북반구 때가 여름이면 남반구는 겨울이죠. 남반구 지역에서 그 예년보다 그 독감 유행의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이 방역, 코로나가 너무 유행이 되니까 손 씻기라든가 아니면 소독제 사용이라든가 혹은 사람들 만나는 거나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했겠죠. 그러면 독감에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독감 환자가 줄었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 겨울에 독감의 팬데믹이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독감에 걸린 사람하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감에 걸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돼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조차 이제 이 사람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뭔가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 현재 검증하는 게 결과가 나오는데 한 24시간 걸린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독감 환자까지 얹혀서 뭔가 검사를 하려면 검사 계속 늦어지겠죠.
결과적으로 통제 어려움은 방역 통제 어려움은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성은 있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독감이 많아지고 그 독감이 많아진 것 때문에 코로나가 많아지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기대감은 일단 트윈 팬데믹에 대해서 대규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약간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선비즈 기사인데 미 연준 올해 또 스트레스 테스트 시 극심한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죠. 이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그 댓글에 구독자분께서 올려주신 사이트입니다. 제가 이걸 못 봤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요. 스트레스 테스트가 3월 달에 그 한번 했었거든요. 3월이 아니고 4월인가 5월인가?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고 나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연준에서.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그때 미국의 4대 은행이 대규모로 자금을 충당해가지고 대선 충당금을 잔뜩 쌓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다시 한번 또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한번 경기가 수축됐었다가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정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 아니고 누그러지거나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연준이 다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자본을 새로 충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늘려가지고 부실돼도 견딜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충해야 되는데 자본 충당이 어려우면 결과적으로는 뭐 그 자기 대출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부실 대출 줄이기 위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금융시장 그러니까 그 금융주에는 부정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기사고요.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인데 본토에 9차례나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919년도 이후에 처음이래요. 16년도 이후 처음이랍니다. 1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 남부지역 플로리다 이런 지역들은 반복적으로 계속 태풍의 충격을 받고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겠죠. 엎친 데 덮친 경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플로리다 지역은. 이건 영국인데요.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거는 연합뉴스 기사였네요. 중앙일보 기사인데 영국 나이트클럽이 초토화됐는데 무너진 업종이 나이트클럽만 있는 게 아니고 미용실하고 택시였답니다. 그러니까 나이트클럽 가기 전에 미용실에 가가지고 뭔가 꾸미고 나이트클럽 갔다가 끝나고 나면 저녁이 늦었으니까 택시 타고 집에 갔는데 같이 쓸려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기사를 뽑았냐면 코로나 유행이 지금 2차 유행이 될 때 젊은 사람 위주로 경제 활동을 하던 뭐 놀이 활동을 하던 어떤 그 활동력이 센 그 젊은 사람 위주로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을 막을 게 그 사람들만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만 막았는데 거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쪽집게처럼 딱딱 찝어가지고 어떤 산업 섹터만 충격을 주고 다른 섹터는 살도록 놔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건 서로 연쇄 동작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사람의 활동하는 부분을 막게 되면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생산, 투자, 소비의 위축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그게 한 국가나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외에 다른 지역은 모두 다 난리죠.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빨리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난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급격히 수축됐다가 그게 경제가 재개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았지만 향후에 그 속도는 둔화되거나 오히려 수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오픈해야 된다는 게 현재 생각이고요. 물론 그게 주식시장을 얼마나 밀어내릴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제의 회복 속도는 상당히 더딜 것이다. 그래서 이미 연준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더 강화한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미 어제 고용지표를 보여드렸지만 그 고용되는 부분보다 이 누적되는 그 실업상을 청구하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뒤로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야 될 것 같고, 백신이 모든 걸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문제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지만 일단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그런 과정 중에 사이에 이 경제나 이런 제반 요건하고 이격화된 주식시장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버티지 못하고 조정받는다면 얼마나 조정받을 수 있겠느냐에 대한 관점을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국의 친환경 신규, 이거는 왜 뽑았냐면 사실 현대차 얘기를 제가 가끔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영국이요, 여기 2분기 올해 2분기 자동차 등록 대수 중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차가 디젤차를 넘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친환경차니까 이거 석유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건 디젤차를 넘었다는 얘기니까.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러니까 배터리 차하고 가솔린 차하고 믹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솔린을 쓴다는 얘기예요. 석유가 완전히 다 사라질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라든가 이런 부분, 수소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른 속도로 경제에 그러니까 녹아날 수 있고, 그러면 이런 쪽에 있는 산업군이 그러니까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 긍정적인 패턴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잠깐 이 기사를 뽑았습니다. 중국인데, 중국이 이거 한국경제기사입니다. 이건 연합뉴스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얘기를 자끔 안 해서 신경이 쓰는 경우가 있어서. 한국경제 중국 기준금리 5개월 연속 동결, 그죠? 위안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위안화 가치가 계속 상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경제에 좋은 부분이긴 한데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안화 가치를 연일 상승하도록 놔두는 이유는 내수를 부양하기 위해서라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잘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수입을 활성화해서 내수를 키운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위안화가 강세가 되면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쓰는 물건 가격이 싸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수에 있는 가게가 외국 수입산 제품을 사다 쓰는 것이 좀 더 싸지니까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중국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쓸 태도를 아직은 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글로벌 경제가 쓸려 내려가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뭔가 나오겠다, 대규모로, 그런 생각은 잊으셔야 됩니다. 이건 한겨레 기사인데요. 광고가 왔네요. 중국 코로나 종식이라고 얘기했지만 윈난성 국경 도시가 봉쇄됐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와이타임즈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 동영상을 제가 참고를 하는데, 참고로 제 개인 의견은 와이타임즈에 있는 내용 중에 다른 정보들은 참고하지 마시고 중국과 관련된 내용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이제 보다가 느낀 건데 중국 관련된 정보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윈난성 도시 안에 대규모의 병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짓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여기 뉴스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보도보다는 상황이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사실은 이게 중국이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증세가 발현되지 않는 환자 같은 경우는 통계치는 안 잡거든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 다 잡는데 중국은 안 잡아요. 중국은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가 터지면 완전히 봉쇄해서 그걸 잠재우고, 문제가 터지면 완전히 봉쇄해서 그걸 잠재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야 되는데 다른 국가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여기 보면 대만에 갔습니다. 이거 기사가 이데일리 기사인데,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했고, 이분이 미국의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 창업자시랍니다. 이분은 대만 충동이시죠. 그래서 이 세 분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대만 항공에서 막 중국군이 전투기 폭격기 막 날아가서 보고, 이런, 그러니까 대치하고, 여기 보시면 JTB 기사인데, 중공군기가 미 광기지를 폭격하는 모의 타격 영상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중 간에는 지금 현재 5G, 반도체, 틱톡 같은 앱, 그러니까 앱 전쟁.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만과 다시 이제 친분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의 대만. 여기 보시면 70년대 미국이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만에 다시 접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거리를 멀게 하고 대만하고
가깝게 가고 있어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모든 접점에서 부딪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쪽에서 문제가 발생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 실타래가 풀리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이 전체적인 걸 지금 쭉 보면 최근의 사태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잘 보시면 그 락다운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전월 대비 좋은 패턴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도 좀 진정되는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미국, 그다음에 이제 유럽 이렇게 순차적으로 좋아지는 과정 중에 순차적으로 경제가 재개됐다가 다시 이제 서로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 경제는 나아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면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는 커지고 있고 다시 재봉쇄에 대한 얘기들이 막 미국 유럽 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래서 사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오늘 이 파란색이 오늘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장 초반에 완전히 밑으로 곤두박질을 쳤다가 그걸 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긴장 관계에 있는 건 맞아요. 여기 보면 다우존스 지수라든가, 그죠? S&P 500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게 최근 1년치거든요. 1개월치 움직이라 약세인 건 맞는데 그 정도가 올라온 정도에 비하면 상당히 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부러지지 않으려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해 줄 만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언제까지 안 부러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대선 전국이 이미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규모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 상하원을 다 장악하게 되면 그게 주식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또 가을 겨울 같은 경우에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그걸 이제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주식시장이 하락에 대한 반응 정도가 나오겠죠. 정확한 추세의 움직임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0월, 11월 요 시기에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버티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 그 시기에 뭔가 액션이 이루어진 다음에 포트폴리오 상황 그때 이제 액션이나 상황을 판단하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에 대한 패턴을 계속 생각하고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지금 한계에 있는 기업과 가게의 문제가 내년에도 터질 수 있다. 내년 초중반 넘어서 중반, 하반기 막 이렇게 터질 수 있다라고 이제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과 같이 방향성 판단이 상당히 어려울 때는 레버리지 같은 거는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이제 그걸 다신 분이 있어서 레버리지 투자하셨다고. 레버리지는 방향성이 예측하기 어려울 때 투자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방향성이 확실할 때 투자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